거대한 버섯들로 빼곡히 들어찬 이런 숲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이지만 시계를 고생대 대봉기까지 조금만 거꾸로 돌리면 지구의 어느 숲에서는 이런 영화 같은 광경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 4억 2천만 년 전 지구에는 최대 8.8m까지 자랐던 거대한 곰팡이가 번성하고 있었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컸던 균류 프로토텍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843년 지질학자였던 에드먼드 로거는 캐나다 북동부 대봉기 지층에서 약 4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식물로 보이는 화석들을 수집합니다. 그러고는 이 화석을 동료 지질학자인 윌리엄 도슨에게 보내 분석을 의뢰하죠. 도슨은 이 화석이 침엽수 같은 주목가의 나무가 죽은 뒤 곰팡이로 뒤덮였다고 생각해 프로토텍사이트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후 그가 그린 프로토텍사이트의 복원도들은 영락없이 키 큰 나무의 모습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식물학자였던 윌리엄 카루더스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화석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부의 조직이 나무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카루더스는 이 화석이 일종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대한 해조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루리하게 말해서 대봉기 초기는 줄기가 없는 이끼류나 줄기가 있어도 키가 수 센티미터에 불과한 쿡소니아 같은 식물들만 있었을 뿐 지금처럼 거대한 나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프로토텍사이트가 어떤 생물인지를 두고 무려 100년 넘게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2001년 앞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였던 프란시스 휴버가 프로토텍사이트는 균류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 그는 프로토텍사이트의 화석 표면에서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세포 구조인 균사를 발견했고 이를 프로토텍사이트가 균류라는 주장에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긴가민가했죠. 그러나 약 6년 뒤인 2007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고식물학자 케빈 보이스는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프로토텍사이트가 곰팡이라는 휴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탄소 동위원소 분석으로 얘가 곰팡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같은 종의 식물이라면 탄소 13과 탄소 12의 비가 비슷합니다. 반면 동물이나 균류처럼 다양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들은 같은 종이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탄소 동위원소의 비가 제각각 다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채식만 하는 사람과 고기만 먹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체내 탄소 동위원소의 비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스 박사의 추가 연구 결과를 보면 대봉기에 살았던 식물들의 탄소 동위원소의 비는 같은 종인 경우 모두 그 비율이 엇비슷함을 알 수 있죠. 그럼 프로토텍사이트는 어떨까요? 여기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게 프로토텍사이트인데요. 같은 종이라도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보이스 박사는 프로토텍사이트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아니라 유기물을 분해하는 곰팡이였다고 못 박았죠. 그러나 학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녀석이 곰팡이였다면 왜 이토록 거대해졌을까? 그리고 왜 3억 6천만 년 전에 사라진 걸까? 라는 문제에 봉착한 거죠.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키가 크면 포자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커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봉기 육지엔 작은 절지 동물들만 살았고 당시 척추 동물도 이제 막 육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기에 프로토텍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갉아먹을 만한 동물들이 없어 이들이 크게 자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죠. 한편 이와 반대로 곤충을 이들의 멸종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균류가 이토록 크게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번성하기 시작한 곤충들이 프로토텍사이트가 채 다 자라기도 전에 갉아먹는 바람에 이들은 제대로 번식을 못하고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또 프로토텍사이트의 멸종 원인 중 하나로 대봉기 때부터 산림을 형성한 거시식물과의 경쟁을 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프로토텍사이트는 지구 역사상 가장 컸던 곰팡이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는데 그러던 2010년 앞선 주장들을 반박하는 논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린다 그레엄 교수가 프로토텍사이트는 큰 곰팡이가 아닌 일종의 우산이끼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녀의 주장은 꽤나 독특했습니다. 실로리학이 말해서 대봉기 초기 육상엔 원시 우산 이끼류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했는데 중력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 이끼류가 붙어있던 땅이 마치 양탄자가 말리듯이 돌돌 말리며 굴러 떨어졌고 이게 화석화된 게 바로 프로토텍사이트라는 거였죠. 그레엄 교수는 실제로 이끼류가 붙은 채 돌돌 말린 매트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끼류의 가근이 보이는데 프로토텍사이트의 화석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긴 구조들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거대 균류가 아닌 고대 우산 이끼류와 흙 그리고 흙 속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돌돌 말리면서 뒤섞여 화석화된 큰 구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참신한 주장이긴 하지만 아직도 프로토텍사이트를 하나의 거대 유기체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물론 단일 균류가 아닌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와 공생체를 이뤄 살아갔던 일종의 지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앞으로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화석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곰팡이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고생대 대봉기의 어느 숲길 이런 곳에서의 산책은 어떤 기분일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